이번 비디오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아이디어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성공 가능성 높은 저예산 틈새 시장 제품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데모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아마존을 시작을 하시고 여기저기 유튜브나 구글을 통해서 리서치를 하시면 제품 소싱을 하기 위해서 힐리엄 10이라든지 정글 스카웃이라는 그런 툴들을 그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툴이 아닌 떨파리 회사에서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툴들을 쓰는 거를 권장을 해요. 저는 오히려 그런 툴들을 쓰지 말라고 권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자세한 이유는요, 아마존 인사이더 유튜브 채널에서 여기를 보시면 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일단 이런 툴들의 데이터들이 정확하지가 않고 이 똑같은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얻어서 똑같은 제품을 같이 런칭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경쟁이 없다가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툴들을 쓰지 않아도 훨씬 더 정확한 데이터를 뽑는 방법과 효율적인 그런 론칭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품을 서치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큰 접근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데이터를 보고 상품을 찾는 방법, 두 번째는 상품을 찾고 데이터를 보는 방법인데, 첫 번째가 이제 그런 툴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면서 적합한 제품을 이제 그다음 소싱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알리바바나 소싱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물건을 가져오는 겁니다. 먼저 설치를 하고. 이런 방법은 저는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데모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1번 방법 같이 먼저 데이터를 보고 상품을 찾는 방법으로 가르쳐 드릴 건데, 실제로 상품을 찾고 데이터를 보는 거를 저는 권장을 해요. 1번 방법을 선호하는 강의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찾는 제품을 찾아야지 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찾고 그 다음 소싱을 하는데, 여기서의 문제는 소싱을 할 때 퀄리티 있는 제품을 찾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반대로 쇼를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홀세일을 찾아간다든지 공장을 찾아간다든지 공장과 미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바이어 매칭 프로그램 이런 데 들어가서 상품을 여러 개를 봐요. 그 다음에 그 얻어진 아이디어에서 몇 가지를 추립니다. 그 추린 아이템을 가지고 다시 데이터를 봐요. 그래서 거기서 또 거르는 겁니다. Fast, Good, Cheap 법칙이 있어요. 여기 사이트 가시면 되게 재밌는데, 제가 이 사이트 지금 한번 가서 이 법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Fast, Good, Cheap에 가시면 Fast, Good, Cheap이라는 룰인데, 자 보세요. 빠르고 좋고 싼 거는 없다는 거예요. 빠르고 좋고 싼 거를 세 개를 다 충족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뭔가를 두 개를 선택을 하면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빠르고 싼 거는 찾을 수 있어요. 이 룰을 그 아마존 소싱 법칙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빨리 리서치를 해가지고 좋은 퀄리티 있는 제품, 좋은 제품과 싼 제품을 찾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빠르게 소싱을 하고 좋은 제품은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비쌀 거예요. 쌀 수가 없습니다. 다시, 그러면 빠른 거를 포기하고 적용을 하자면, 시간을 많이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제품 소싱을 하면 좋고 제품도 좋고 저렴한 제품을, 저렴하다는 얘기는 저렴하게 파는 제품이라기보다는 내가 이익을 많이 가져올 수 있게 훨씬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셋 중에 뭐를 포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공을 들이고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는 거를 포기를 해야죠. 그러면 좋고 저렴한 제품을 소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법칙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데모를 페이스를 빨리빨리 해서 이제 보여드리지만은 실제적으로 조사를 하실 때는 공을 많이 들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저기 가보실 수 있으시면 가보시고, 홀세일 같은 데도 들려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으면 가보시고, 하다못해 그냥 리테일 스토어를 가셔서 아이디어를 얻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빨리 컴퓨터로 클릭해서 쉽게 얻어지는 거는 없다는 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럼 제가 어떤 방법으로 제품 소싱을 하는지 가르쳐 드리는데, 아마존 자체 내 키워드를 조사할 수 있는 툴이 있어요. 이 툴의 이름이 브랜드라는 건데,
모든 어카운트에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되어 있는 어카운트는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이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브랜드를 트레이드마크에서 등록을 하고 이 이름이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을 아마존한테 증명했을 때 이 툴을 준데 이 툴이 굉장히 유용해요. 어떤 유료 툴보다도 훨씬 정확하고요. 이유는 아마존이 실제로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훨씬 정확하고요. 무엇보다도 무료입니다. 이 툴 가지고 여러모로 쓸 수 있는데 저는 제품 소싱하는데도 이 툴을 쓰고요. 광고 셋업하는데도 툴을 쓰고 리스트를 만들 때 키워드 작성할 때도 이 툴을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툴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제품을 소싱을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드릴 예정인데 처음에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드마크에 등록하고 출원하고 등록이 돼서 아마존에 등록할 때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아니면 더 넘을 수가 있어요. 더 오래 걸립니다. 그동안에 브랜드 아나리틱 툴을 못 쓸 거 아니에요. 초기 어카운트들은요.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그런 경우 아마존 안에 IP 엑셀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변호사 펌들을 통해서 브랜드를 출원할 경우 먼저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해줍니다. 트레이드마크가 등록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브랜드 아날리틱스 툴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 펌들을 써봤는데 아이디어 리걸이라는 이 펌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브랜드 아날리틱스라는 툴인데 셀러 센트럴에 로그인 하시면 이 위쪽에 보시면 여기 브랜드 아날리틱스 이 버튼이 있으시면 쓰실 수 있으시고요. 만약에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되어 있는데 이 툴이 없으시다. 가끔 그런 에러가 있어요. 그러면 셀러 센트럴 서포트에 컨택하시면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 툴이 제공해주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소싱을 하는 이 단계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 Search Frequency Ranking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존에서 손님들이 서치를 하잖아요. 키워드들을. 그 키워드들이 얼마나 하루에 뭐 서치가 몇 개 있었다 이렇게 넘버로 주지는 않아요. 넘버로 준다는 툴들이 있는데 힐리엄이라든지 그 툴들 데이터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만 보시고 첨조를 하시면 됩니다. 서치 프리퀀시 랭킹이 뭐냐면 얼마나 아마존에서 서치가 많이 일어났는지를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일주일마다 데이터를 볼 수도 있고요. 다달이 데이터로 볼 수도 있고요. 쿼러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쿼럴리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정을 해놨을 경우 4월부터 6월 사이 있죠? 이때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키워드가 가장 높게 1등과 2등으로 그래서 엄마가 아빠보다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1등, 아빠는 늘 후순입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이 상단에 있는 키워드들은 굉장히 마켓이 큽니다. 예를 들어 위클리로 했다. 이번에 이제 헐로윈이 다가오죠. 헐로윈 데코레이션이 2등이고 1등과 3등이 아이폰 13 케이스래요. 얼마나 아마존에서 아마 지금 가장 많은 수요가 있는 제품일 겁니다. 이 케이스 시장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어폰, 드레스 이런 것들이 탑에 올라와 있죠. 위쪽에 있는 제품들을 보시면 대부분 시장이 큰 제너럴 프로덕트들입니다. 대부분 키워드들이 숏테일이에요. 길지 않습니다. 이렇게 긴 게 있기는 하네요. 웨딩 게스트 드레스 포 우먼. 지금 뭐 결혼들을 많이 하나 봐요. 이 상단의 제품들은 파이가 큽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볼륨이 큰 회사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키워드들을 참조를 하는데 그 네 가지 옵션이 있다고 했잖아요. 쿼럴리로 데이터를 보는 게 좋은데 여기서 문제는 내가 런칭할 제품이 시즈널 아이템이다, 계절 상품이다 뭐 이런 경우는 작년 데이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물건을 사입한 시간으로부터 도착했을 때 언젠지를 보셔서 작년 예를 들어 겨울에 런칭을 하게 것 같다 그러면은 작년 겨울 데이터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들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필터링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이제 관심이 있는 제품이나 지식이 많거나 경험이 많은 제품을 위주로 찾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데이터로 청바지를 쳤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치한 거는 제너럴 키워드잖아요. 진스. 그럼 그 진스를 가지고 아마존이 진스가 포함된 다른 롱테일 키워드까지 찾아줍니다. 여기서
서치 프랭크 좀 떨어질수록 롱테일 키워드로 가는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틈새 시장이 거기서 설치가 됩니다. 관련된 키워드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jeans for woman, jeans for man, jeans 이런 키워드들은 숄테일 키워드고 제너럴 프로덕트입니다. 근데 이게 아래로 갈수록 프리퀀시 랭킹이 낮을수록 키워드들은 롱테일로 길어지고 랭킹은 조금씩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적정 포인트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떨어진 랭킹을 하다 보면 마켓이 형성이 안 돼 있을 확률도 있어요. 근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10만만 돼도 마켓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충분히 먹을 파이가 있어요. 더 내려가도 됩니다. 근데 틈새 시장의 기준으로 보자면 최소 5디짓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적다, 뭐 몇천 단위다 이러면 몇만 단위는 괜찮은데 몇천 단위다 그러면은 시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청바지 관련된 제품들을 이렇게 접하는데 눈이 간 키워드가 있는데 Buttons for Jeans 이겁니다. 35,000 큰 키워드는 아니지만 적정한 키워드 같아요.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아마존에 가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 키워드입니다. Buttons for Jeans. 이 아래 오로 서제스천이라는 툴인데 여기도 롱테일 키워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Buttons for Jeans를 쳤을 때 이렇게 아이템들이 나옵니다. 그 전번 비디오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몇 가지 기준들 있죠. 그 기준들이 충족이 되는지 리스트를 보겠습니다. 이 버튼들이 눈으로 표현이 되나요? 첫 번째 이미지로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 네,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리뷰의 숫자도 이렇게 눈이 갈 수도 있지. 실질적으로 눈이 가는 거는 메인 이미지입니다. 메인 이미지에서 뭔가 구성을 좀 더 넣고 사람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버튼을 추가를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제품은 4,300개의 리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 중에서는 가장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초이스 배지까지 받았고요. 여기 보시면 런칭한 지는 이거보다는 훨씬 적은 것 같은데 딱 단돈 2불 차이입니다. 699에 판매를 하는데 여기는 899. 근데 여기서는 버튼을 지금 8세트를 준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24세트를 준대요. 그럼 어디에 손이 가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를 선택을 하실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2불 더 주고 더 많은 버튼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 손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8세트, 8세트, 6세트 뭐 이런 식으로 보통 8세트로 구성을 하는데 저는 왜 그렇게 구성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셀러가 굉장히 늦게 들어온 것 치고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뷰가 많이 있는가? 리뷰가 뭐 1000개 단위도 있지만은 10,000개 단위는 없어요 아직. 20개, 21개 이런 제품들 충분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나한테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10불 아래 제품은 돈 남는 게 많이 없어서 수수료를 제거하고 돈 남는 게 많이 없어서 안 좋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10불 아래 제품들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제품이 저렴하다 보니까 광고 경쟁사들도 많이 쓸 수가 없어요. 남는 폭이 적기 때문에. 그런 말인즉 내가 조금 더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경쟁사들보다 앞에 나올 수 있는 제품들이 많고요. 이게 6불, 7불, 8불 뭐 이런 돈들이 별로 돈이 많이 안 되어 보이지만요. 실질적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되는 제품이 많이 있어요. 저한테 효자 상품이 하나 있는데 그 상품이 9불짜리거든요. 근데 하나를 판매할 때마다 수수료를 제거를 하고 물건 원가를 빼고 나한테 가져오는 돈이 4불 정도. 요새는 물류비가 비싸서 한 3불 50 정도인데 그 제품이 하루에 100개 이상이 팔려요. 그러면 나한테 그 제품이 가져오는 수익이 대략적으로 못해도 하루에 300불, 많게는 600불까지 그런 제품인데 이 금액이 작다고 무시할 수 없는 게 가격이 낮은 제품일수록 구매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비싼 제품보다 훨씬 런칭이 쉬울 수가 있고 제가 이런 제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청바지 버튼 이 제품은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준비하다가 찾은 제품인데 이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렇다고 제가 청바지 버튼을 하라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이 비디오를 보신 분들이 모두 다 이걸 또 하게 되면 서로 경쟁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하나 이상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 팔다 보면 한 10개씩 100개씩 사는 바이어도 분명히 나옵니다. 쓰고 닳아지는 컨슘하는 제품인지 하나만 사면 끝나는 제품인지 고려해 보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2B가 될 수 있는 제품도 있어요. 이런 제품은 아마 수선하는 이런 데서 열쇠 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계속 없어지고 닳아지고 청바지가 여러 개 있으신 분들도 여러 개 사실 거고, 그래서 이런 제품들 굉장히 전 좋아합니다. 이 제품 어느 정도 마켓은 형성이 돼 있고 리뷰만 보고 사는 제품도 아니고 내가 구성을 더 맞춰서 많이 팔 수도 있고,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케이스를 넣어가지고 또 구성을 맞췄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제품 굉장히 좋게 봅니다. 알리바바를 봤더니요, 이런 청바지 버튼들이 대략 10,000개 이상 샀을 때 5전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컨택했을 때 조금 더 높을 수는 있어요. 5전이라고 하면 10,000개 샀을 때 5전, 그러면 10,000개 사면 500불이라는 얘기잖아요. 500불. 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24세트 구성으로 해서 9불에 런칭을 했어요. 24세트면 5전씩 쳤을 때 1불 20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패키지화하고 물류비까지 계산을 해서 그냥 여유 있게 한 2불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 제품을 8불 99에 판매를 했을 때, 24세트 구성으로 판매를 했을 때 수수료를 제하고 나에게 가져오는 가격은 5불입니다. 제가 1불 20전 물건값 물류비 80전에서 2불 해서 5불을 가져온다고 계산이 되는데, 정말 중간에 뭐 이것저것 비용이 추가가 돼서 물건이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3불이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3불을 넣고 5불을 벌었어요. 이게 적은 가격이지만 ROI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 뭐 1불, 2불씩 벌어서 하나 팔면 이제 2불이 남는 꼴이에요. 여기서 2불이 남지만 광고를 해서 1불이 남았다고 쳐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목표는요, 광고를 껐을 때도 계속적인 판매가 일어나게 하는 게 목표이긴 합니다. 1불, 2불이 남는 건데 이거 팔아가지고 돈 되겠어?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하루에 10개만 팔려도 10불이고 한 달이면 300불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잘 팔리는 제품들은 한 몇백 개 팔겠더라고요. 하루에 300개를 판다고 하면은 300불입니다. 그런 10,000불 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진 제품이고요. 무시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에요. 그리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틈새 시장도 있고요. 그렇다고 이 청바지 버튼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깊게 조사를 해본 건 아니지만은 제 이 강의를 위해서 뭐 바로 찾은 거기 때문에. 근데 웬만한 다른 제품들보다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진 않아요. 어떤 분들은 경쟁사의 숫자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경쟁사의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경쟁사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 페이지에 경쟁사들의 상태가 더 중요해요. 경쟁사들이 정말 저가로 밀어붙이는 경쟁사들만 있는가, 리뷰가 너무 많다던가 이런 제품들은 피해야죠. 근데 제가 볼 때 이 제품은 적정합니다, 들어가기에. 그리고 FBA라는 툴을 이용했을 때는 내가 10개를 파는 수고와 100개를 파는 수고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저가라도 그 속도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으면, 판매 속도가 많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은 제품이라고. 다시 아날리틱 툴스를 쓰는 방법을 리뷰를 해드리자면, 먼저 내가 자신 있는, 관심 있는, 좀 지식이 있는, 경험이 있는 그런 제품들의 키워드, 메인 키워드를 쳐서 롱테일 키워드를 찾아냅니다. 그 다음 최소 랭킹에서 이상 되는 제품들, 5디짓 아래 몇천, 몇백, 몇십 이 등수 안에 드는 제품들은 계절 상품이거나 경쟁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은 또 아마존이 직접 판매를 하고 큰 브랜드들이, 중국 탑셀러들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적정한 포인트를 찾으세요. 너무 또 아래면은 시장이 없을 경우도 있으니 적정 포인트 몇만 등 정도도 괜찮고, 하다못해 10만 등 넘어도 괜찮아요. 제 제품 중에 메인 키워드가 10만 넘는 제품도 괜찮은 수익을 갖다 주는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포인트를 찾으시고, 다음 비디오에서는 경쟁사들이 얼마나 판매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툴 없이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경쟁사가 얼만큼 팔고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거기에 대한 목표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익이 나한테 마음에 드는 수익인지를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하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